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에서 물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은 심화 문제풀이 과정 들어와 있습니다. 심화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와 있고, 저랑 같이 한 20장에 걸쳐서 심화 문제풀이 과정을 같이 갈 텐데, 자, 심화 문제풀이는 여러분 기본 과정에서 문제풀이를 공부한 걸 바탕으로 심화 문제풀이 과정이 왔습니다. 심화 문제풀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기출문제를 푸는 것과 함께 기출에 나올 법한 문제 유형들과 개념들을 갖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리사 문제는 총 1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챕터는 총 10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10개의 챕터가 각각 한 챕터당 한 문제씩 나오는 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챕터당 20문제씩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마다 한 번에 10문제씩 10문제씩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여러분 한 챕터당 한 문제씩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 문제 풀이 과정은 여러분 변리사 물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에 해당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을 잘 함으로 해가지고 한 챕터당 한 문제씩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우리가 200문제 정도 풀 텐데 이것만 잘 푸시면 여러분들이 물리 시험을 보는 데서 크게 어렵지 않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보통 역학이 1, 2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강체역학, 유체역학 이렇게 해서 보통 3문제 정도 나오고, 연력학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요. 전기, 자기, 전자기학 파트를 거치면서 여러분 보통 3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소리와 빛의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 한 문제나 두 문제, 여기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근데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할 거고,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 1장 역학 1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역학 1에서 보시면, 자, 1번부터 해가지고 총 10번 문제까지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 칠판에 있는 것을 읽을 텐데 여러분 칠판 보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교재에 있는 거 문제, 보통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몇 번에 문제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면 밑에 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옆에 보면 뒷장을 보셔도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이 자세하게 기출 해설이 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문제를 좀 익숙해진 다음에 좀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딱 200문제 정도 심화 문제풀이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요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변리사 문제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 제가 정성 들여서 자세하게 같이 풀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딱 보시면, 자,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가 공기 중에서 초속도 V제로로 연직 방향으로 낙하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물리 문제 풀 때는 최대한 이렇게 좀 끊어서 좀 읽으시고, 그 끊어서 읽었을 때 물리에서 문제가 주는 정보들을 좀 빨리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량이 m인 물체고,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질량이 m인 물체니까 그 연직이라는 것 자체가 가속도가 G면이 보통 연직면을 의미합니다. 초속도 V0가 0이에요. 그럼 V0가 0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자유낙하를 뜻합니다. 아, 이게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자유낙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낙하는 동안 물체의 공기에 의한 저항력을 받는다. 여러분 힘이 중력 말고도 무슨 힘? 여러분 저항력, 공기 저항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항력 크기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아지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하게 된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물체 작용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 더해봤더니 0이 됐어요. 작용한 힘이 0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0이 되죠? 가속도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 운동 상태 변화입니다. 운동 상태 변화가 없으니까 정지한 물체는 정지할 것이고 운동하는 물체는 일정하게 운동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힘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체 물체 속력을 VT 종단 속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평형 상태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종단 속력의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T라는 것은 터미널 스피드, 터미널 벨로시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체의 속력이 V인 물체가 받는 공기 저항력의 크기가 KV일 때 공기 저항력의 크기는 KV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속력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속력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T가 얼마가 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식은 어떤 식이 필요하냐면
VT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VT가 뭐냐? 종단 속력인데 여러분 문제에서 종단 속력의 정의가 뭐였냐면 자, 중력의 크기와 저항력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중력이 작용하는데 운동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력의 크기랑 공기 저항력의 크기랑 같아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종단 속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종단 속력의 정의는 K분의 얼마? mg가 된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종단 속력 처음에 정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기 저항력이 작용하죠. 근데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얘에서 얘 뺀 거 준 것만큼이 ma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시면 중력에서 공기 저항력을 빼준 것만큼이 얼마가 돼요? ma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가 0이 되면서 넘어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가 2분의 1g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가속도의 크기를 얼마로 2분의 1g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속도의 크기를 기본적으로 2분의 1g로 주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분의 1g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mg 빼기 kv가 m 2분의 1g가 됩니다.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mg에서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mg가 될 것이고 이것이 kv가 되겠죠. 결론 v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k분의 mg가 될 것이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얘 VT가 K분의 mg였는데 K분의 mg가 얼마가 된다고? VT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2분의 1 VT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V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속력 V가 얼마? 2분의 1 VT일 때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VT 정답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첫 번째 종단 속력의 정의를 통해서 종단 속력을 구하고요.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걸 통해서 이 지점의 속력을 구하는 것. 두 개의 솔루션을 갖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요식 하나, 요식 하나 이렇게 두 개씩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죠.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단 속력의 정의가 뭐냐? 종단 속력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힘 평형이 바로 종단 속력의 정의입니다. 어떻게 힘 평형이죠? 중력과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똑같아지는 그런 힘 평형 상태가 바로 종단 속력이 된다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딱 비스듬히 던지고 있는 물체의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지점 O에서 같은 속력, 자, V로 던져진 물체 A와 B가 포물선 운동하여 5점으로부터 수평거리 각각 R과 ER, R인 지점 P와 Q에 떨어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문장. 자, A와 B는 수평면과 각 45도의 각으로 또 A는 45도 던져졌습니다. 자, 그래서 OPQ는 수평의 동일 직선상에 있다고 되어 있고요. R과 세타는 얼마가 되냐? 이 R과 여러분 B로 던진 요 세타의 값은 어떻게 되냐? 요 R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해봐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랑 수업을 기본 과정서부터 이론 과정서 쭉 들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여러분 중력장애 운동이고 중력장애 운동 중에서 여러분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2차 운동이죠. 2차원. 그래서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여러분 제가 도달거리 R이 있고요. 여기 도달거리 R이고요. 높이 H가 있고요. X축 방향과 Y축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수식적으로 조금 약간 제가 외우는 스타일이 있는데 도달거리 R은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 이 정도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 높이 H는 최고점에서부터는 여러분 이게 최고점 있잖아요. 최고점에서부터는 자유낙하처럼 해석합니다. 자유낙하처럼. 그러니까 최고점에서부터는 자유낙하랑 똑같이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X축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 될 것이고 Y축으로는 여러분 마치 누구처럼 연지 상방 운동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얘네들의 운동을 좀 구별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문제에서 뭘 원하는 거냐면 요걸 원하는 것 같아요. 도달거리 R은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A를 봤더니 R이 얼마만큼 같습니까? 2R만큼 같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G가 작용하고요. V는 얼마로 던졌죠, 여러분? V0는 V제곱으로 던졌고요. 사인 45도니까 45도 곱하기 2니까 90도죠. 사인 90도입니다. 사인 90도는 여러분 1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도달거리 R이 얼마냐면 요거 2로 내리시면 2지분의 V제곱이 바로 도달거리 R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정답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는 요 4번처럼 G분의 V 2G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요 3번 아니면 5번처럼 3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4번 아니죠. 죄송합니다. 3번 아니면 5번 같은데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얘가 A가 45도니까 B는 45도보다 클 거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B를 보시면 여러분 자 B를 보면 여러분 R로 가는데 R로 가죠. R만큼 가는데 G가 될 것이고요. V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세타, 그러니까 사인 얼마가 되겠어요? 사인 2세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 얘는 A가 될 것이고, 얘가 B가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좀 보시면 여러분, 얘 볼게요. 얘 R이랑 똑같고요. V제곱 똑같고요. G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사인 여러분, 2세타가 누구랑 똑같겠어요, 여러분? 2분의 1이랑 똑같겠죠. 그럼 여러분, 2세타에 해당한 것이 누구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사인 2세타는 사인 값이 2세타가 되는 거 30도거나 혹은요, 150도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타는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15도거나 혹은요, 75도가 될 것이니까 얘는 75도가 정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5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도달거리 R에 대한 공식과 함께 여러분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솔루션 나오는지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식 2개 써가지고 물리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기본적인 식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약간 챙겨서 좀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체 A가 수평면으로 높이 H인 점에 가만히 놓는 순간 여러분 물리 문제에서 가만히 놨다는 것 딱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접근법은 뭐냐면 자유낙하다. 두 번째 접근법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썼을 때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에 대한 설명이 있고 B는 수평면에 대해 30도의 각으로 V제를 속력으로 던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의 운동에 대해서 A의 운동은 자유낙하 시킨 것 같고요. B의 운동은 비스듬히 던진 것 같습니다. 자, A와 B의 질량은 같고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 동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시라는 단어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이 문체는 A와 B가 운동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V0가 얼마가 되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A에 대한 운동과 B에 대한 운동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놨으니까 자유낙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똑같을 것이니까 A를 보시면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 식 정보 보시면 V는 GT, S는 2분의 1 GT 제곱, 2GS는 V 제곱. 이게 무슨 식이죠? 자유낙하 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굴 쓰고 싶냐면 요 S 대신 H를 써주면 자유낙하 높이 H죠?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그래서 A가 운동할 때 걸린 시간은 루트 G분의 2H 이렇게 식 하나를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식 하나 썼습니다. 자, 두 번째 B를 보겠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방금 전에 2번에서 본 것처럼 R, H, X, Y인데 2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 도달거리 R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도달거리 R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높이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X축 길이에 대한 정보도 없죠. 근데 Y축으로 무슨 운동합니까, 여러분? 연직 상방 운동합니다. 연직 상방 운동할 때 여러분 요식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시간 t에 따라서 VY를 보게 되면 자 Y축에 여러분 Y축 X축 성분과 Y축 성분을 나눌 수 있는데 Y축 성분이 V0에 사인 얼마?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Y축의 처음 속도 성분, 초속도 성분이 V0에 사인 30도입니다. 사인 30도 대신 뭐 쓸 수 있습니까? 2분의 1 쓸 수 있겠죠. 이것이 무슨 운동하겠어요?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운동 할 것이니까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G분의 2분의 1 V0가 되겠죠. 그럼 최고점 찍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에 도달합니다.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총 운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이것에 정확하게 2배가 될 것이니까 V0 이게 뭐가 되겠어요? TB에서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B, 자, 첫 번째 식은 뭐가 되죠, 여러분? A가 자유낙하할 때 걸린 시간. 두 번째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B가 G분의 V0, TB가 뭐 할 때 걸린 시간?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총 걸린 시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가 누구 할 때? 자유낙하할 때 걸린 시간과 B가 뭐 할 때?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에서 운동할 때 걸린 시간을 비교해 봤더니 루트 얘는 얼마가 됐습니까? G분의 2H 될 것이고 얘는 얼마였습니까? G분의 V0가 됐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럼 V0 하면 넘어가면 G가 될 것이고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 되겠습니까? 루트 2GH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가 자유낙할 때 걸린 시간 식 하나 필요하고요.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에서 B가 운동할 때 걸린 시간 식 하나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A와 B에서 운동할 때 걸린 시간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운동할 때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는 걸 갖고 여러분 V0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역학 문제들을 계속 풀고 있는데 역학에서는 보통 식을 하나나 혹은요 두 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개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대부분의 솔루션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얼마가 되겠습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 식을 지금 2개 쓰고 있죠. 하나 쓰고 있고 2개 쓰고 여러분 솔루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낙하한 거, 연직 상방 운동한 거 2가지를 보면서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수평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각각 3V와 V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집니다. 여러분 A와 B가 있는데 A와 B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물체가 동일 연직면 상에서 포물선 운동을 하여 수직거리 H인 지점에 충돌합니다. 동시에 가서 충돌했으니까 얘가 뭐에 대한 정보야? 시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높이 H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자, 요거를 여러분 이론적으로 잠깐만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정보인데 자, 보시면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의 속력이 예를 들면 2m/s라고 할게요. 떨어진 거리가 2m가 됩니다. 그럼 얘는 정지했습니다. 그럼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얼마입니까, 여러분? 속도 V는 시간당 이동 거리인데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V분의 이동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2m의 거리를 2m/s로 가는 것이니까 얼마만큼 걸리겠어요, 여러분? 1초 후에 충돌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또 그런 겁니다. A가 있는데 A가 이번에는 3m/s, B가 있습니다. B가 1m/s가 되겠습니다. 얼마 떨어졌냐면 2m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상 가능한 게 뭐냐면 얘가 1초 지나면 1m 가고요. 얘는 1초 지나면 1m, 2m, 3m 갈 것이니까 A와 B가 여기서 충돌할 것이다 라고 판단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구해보면 보통 어떻게 되면 VB에서 VA를 빼주죠. 상대 속도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상대 속도는 대상에서 관측자 속도를 빼준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런 다음에 1차원일 때는 보통
같은 방향이면 빼기, 반대 방향이면 더하기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1m/s, 2m/s니까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2m/s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두 물체의 떨어진 거리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니까 얘는 얼마큼 떨어졌습니까? 2m만큼 떨어졌습니다. 상대 속도 얼마 되겠어요? 2가 될 것이니까 역시 1초만큼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 두 물체의 떨어진 거리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주게 되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옆으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여러분 중력장의 운동인데 중력장의 운동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차원이고 2차원이 있습니다. 1차원에서는 자유낙하, 연직하방, 연직상방, 2차원에서는 옆으로 던진 거, 방금 전에 보면 2번, 3번에 본 것처럼 비스듬히 던진 거,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자, 옆으로 던진 물체 운동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V, H, X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X축으로는 무슨 운동하죠 여러분? 등속도 운동합니다. Y축으로는 무슨 운동합니까 여러분? 지금 두 물체가 자유낙하하죠. 그래서 여러분 X축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VHX 형태로 구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두 물체가 충돌합니다. 두 물체의 충돌할 때는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죠. 두 물체의 떨어진 거리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로 기본적으로 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볼게요. 두 물체의 떨어진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데 A와 B의 상대 속도는 3V고요. V니까 바로 상대에서 같은 방향이면 빼기, 반대 방향이면 더하기니까 2V가 될 것이고, 자, D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둘 다 자유낙하인데 자유낙하 높이가 똑같죠. H는 얼마?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데 2G가 될 것이고요. 시간 T 대신 자 4V 제곱이고요. D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겠어요? 8V 제곱분의 GD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8V 제곱분의 GD 제곱, 8V 제곱분의 GD 제곱. 정답 몇 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식 2개 필요하죠, 여러분.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식 하나와 함께 자유낙하할 때 높이 두 번째 식 해가지고 2개의 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약간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 물체가 수평면에 대해 각 세타의 각으로 초속도 30m/s로 던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문장. 자, 물체는 2초 후에 수평면에서 높이가 10m인 P점에 도달한다. 두 번째 문장. 자, 자, 여기서 보시면 2초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10m라는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아요. 뭐뭐 동그라미 치면 숫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물체가 던져진 지점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 R과 동일 연직면상의 포물선 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는 중력가속은 10m/s 제곱이 된다. 그랬을 때 세타가 얼마냐? 도달거리 R이 얼마냐?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서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에서 선생님이 R, H, X, Y 할 때 그걸 좀 잘 참고한 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R은 여러분 지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라는 것을 여러분 2번 문제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의 이 R과 이 R은 다른 R이에요. 여기서의 R은 뭐냐면 던졌을 때 이렇게 수평 도달거리 R이고, 얘는 그냥 X축으로 이동한 거리의 R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것이고, 높이는 여러분 최고점부터 생각하면, 처음부터가 아니라 최고점에서부터만 생각하면 자유낙하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X축으로 무슨 운동하죠 여러분?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X축 이동 거리가 V 초속도 성분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시간 t만큼 곱해준 것만큼 X축으로 등속도 운동하고요.
Y축으로는 무슨 운동합니까, 여러분? 연직 상방 운동합니다. 그럼 Y축의 길이는 V0 사인 세타 성분에다가 시간 t에서 빼기 얼마? 2분의 1 GT제곱만큼 이렇게 해주고요. 혹은요, 요거 했을 때 시간 t에 따라서 VY 성분이 V0 사인 세타 성분인데 이것이 가속도가 G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G분의 V0 사인 세타 성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기억번이 여러분 요거에 요 식을 쓰는 것이고요. 니은번이 여러분 이 식을 써서 이 X만큼 이동한 것이 바로 R이 됩니다. 니은번 쓰고 마지막 디귿번이 최고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디귿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식들을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여러분 Y축의 거리가 V0의 사인 세타 t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2초만큼 딱 지났을 때 Y축으로 10m만큼 갔고요. 기억번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V0가 얼마죠? 30이고요. 사인 세타, 얘를 모릅니다. 이걸 구하는 것이죠. 세타를 구하는 것이 몇 초 지났습니까? 2초 지났습니다. 빼기 2분의 1이고요. 10이고요. 2초 지났으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 되고요? 2니까 20이죠. 넘기면 30입니다. 30, 30이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2니까 1이 될 것이고 사인 세타가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몇 도? 세타는 30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세타는 30도. 기억번 딩동댕 맞습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에서 보시면 요 R인데 요 R은 뭐죠, 여러분? X 성분입니다. 그래서 V0의 코사인 얼마? 세타 곱하기 시간 t가 되겠죠. V0는 30이고요. 코사인 세타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요. 시간 2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죠? 30 루트 3m만큼 갔다라고 생각하시죠. 30m가 아니라 30m 30 루트 2가 되겠죠. 니은번 틀리고요. 디귿번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을 보게 되면 시간 t에 따라서 얘가 얼마죠? 자, 보시면 30이죠. 30이고요. 사인 30도입니다. 사인 30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가속도가 얼마죠, 여러분? G가 됩니다. G가 얼마 됩니까? 10이 됩니다. 그러면 자, 10분의 30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자, 요거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3이 될 것이고요. 요거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1.5초만큼 걸린 것이 최고점에서 1.5초고 최고점 찍고 조금 더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게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요 수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변리사 문제에서 요 수식만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나왔을 때 탁탁 대입만 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포인트로 5번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여기 경사면이고요. 자, 그린 가는 질량이 M인 물체가 경사각이 30도인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서 일정한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린 나는 물체가 위치 X. 여러분 이거 거리에 따라서 속도를 보는 겁니다. 이거 순간 잘못 생각하면 시간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거리에 따른 것이고요. 거리에 따라서 보는 것이니까 뭐 그래프 기울기라든가 그런 것은 의미 없고 거리 위치마다 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초기에 물체의 속력은 V0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얘가 쭉 올라가서 여러분 거리 D만큼에서 물체의 가속도에 기억번에서 뭘 구하래 여러분? D만큼 떨어진 곳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속도 구하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알짜 힘입니다. 알짜 힘. 그래서 여러분 거기 딱 D만큼 올라갔을 때 자보세요. D만큼 딱 올라갔습니다. 세타가 됐을 때 D만큼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누가 작용합니까? 중력 작용하고요. 떠받치는 누가 작용하겠어요? 수직항력 작용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얘를 X축, Y축 분해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해해 주면 누가 분해됩니까, 여러분? 이 중력만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 중력만 분해되는 것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분해하면 되고 여기가 세타니까 얘가 세타가 되죠, 여러분? 그럼 이게 mg의 무슨 성분이 됩니까? 코사인 세타. 그럼 얘는 mg의 무슨 성분이 되죠? 사인 세타 되겠죠. 그랬을 때
y축 얘네들이 캔슬이 될 것이고 누구만 남습니까? 바로 mg의 sin 세타 성분이. 자, 딱 d만큼 갔을 때 r점이 얼마죠, 여러분? mg sin 세타 성분만큼의 r점이 작용하고 그래서 남은 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ma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보면 바로 얼마 되겠습니까? g sin 세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경사면을 따라가는 내내 무슨 운동하냐면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얼마의 가속도로? g sin 30도가 되겠네요. g sin 30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게 될 것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g sin 30도로 일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니은번. 빗면이 물체 작용하는 현님은 니은번이랑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빗면이 물체 작용하는 힘, 수직항력이 됩니다. 수직항력. 수직항력이랑 누구랑 똑같겠어요, 여러분? mg 코사인 30도랑 똑같겠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니까. 그쵸, 여러분?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니은번은 맞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맞고. 그러면 쉽게 보면 여러분, 기억번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얘를 x축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y축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얘는 x축에 대해서 얘는 y축에 대해서 경사면에 대한 x축, y축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각각 분해했을 때 x축으로는 뭐죠,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 y축으로는 힘평형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봅니다. 디귿번이 여러분, 이 D가 얼마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 선생님 따라갑니다. 시간 t에 따라서 얘가 얼마로 했어요, 여러분? V0로 이렇게 딱 합니다. 얘를 V0로 탁 가주죠. V0로 탁 밉니다. 여러분, 이 V0가 얘네들의 여기 V랑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이 V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얘는 던졌을 때 중력이 작용하는데 얘는 여러분 이렇게 딱 갔을 때 얘는 중력 성분 중에서 코사인 성분과 사인 성분이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V0와는 딱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누가 작용합니까, 여러분? mg 사인 30도만큼 작용하고요. 그것이 ma죠.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g 사인 30도가 된다는 것으로서 요걸로 기본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될 것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g 사인 30도가 되겠죠. 오케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v0가 되죠. 요 정도 선에서 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g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g가 될 것이고요. V0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쓰면 G분의 2 V0가 되겠죠. 이 그래프 면적만큼이 뭐가 되겠습니까? 삼각형이니까. 자, 그래프 면적이 총 이동한 거리가 될 것이고 얘가 D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얼마입니까? G분의 2V0가 될 것이고 세로가 얼마입니까? 제곱이니까 얼마? G분의 V0 제곱이 되겠죠. 정답 몇 번? 그래서 니은번만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포인트,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포인트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자, 6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 문제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만 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따라오셔야 됩니다. 높이가 h입니다. 여기서 물체 질량 m인 물체를 V0로 던졌더니 여러분 얘가 최고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mg 2분의 1 mv0 제곱이 mgh만큼 올라갔죠. 똑같이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V0만큼 해주면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둘 다 올라간 높이는 둘 다 똑같은 높이 h까지 올라갑니다. 얘도 역학적 에너지 모든 법칙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시간 t에 따라서 여러분 얘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시간 t에 따라서 여기서 얘를 v0로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되겠어요? g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요만큼 높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가 돼요? g분의 v0가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g분의 v0 곱하기 v0가 될 것이니까 2g분의 v0 제곱이죠. 얘가 얼마만큼? 높이 h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0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대 1대 루트 3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시간 t에 따라서 v0로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g 사인 3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얘 본 것처럼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2분의 1 곱하기 g 사인 3도니까 v0가 될 것이고 g분의 2v0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면적이 요만큼인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g2v0 곱하기 v0니까 얼마? g분의 v0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h의 몇 배? 여러분 2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길이가 2h고요. h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너무 지저분한데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올라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가속도가 g 사인 30도고 얘는 가속도가 g입니다. 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여기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2배 짧게 걸리겠죠. 2배 짧게 걸렸으니까 올라갈 때 높이가 여기서 2배 더 크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얘네들을 구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몇 번 그래서? 자, 2번이 정답 이렇게 맞고요. 6번까지 봤습니다. 아이고,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린 가는 XY 평면의 힘을 받아 X축과 Y축 힘을 받는 거죠. 운동하는 물체의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나는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X성분 fx와 Y성분 fy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t가 0일 때, 시간 t가 0일 때 물체의 속력은 0이고 t가 t0일 때 물체의 속력 X성분의 크기, Y성분의 크기는 같다. t0가 얼마가 되냐? t0일 때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0일 때 문제 상황을 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F는 여러분 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는 여러분 MA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힘 나타내고 여러분 여기 1N이 나타내고 그럼 여기서 질량이 1kg이라고 한다면 1kg이라면 요 힘이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속도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힘의 크기가 바로 가속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자 AX가 있고요. 시간 T가 있습니다. AY가 있고요. 시간 T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랬을 때 1초, 2초, 3초, 4초이고요.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얘는 0이 됐다가 이렇게 0이 됐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가 1m/s 제곱, 얘가 1m/s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다시 한번 시간 t에 따라서 vx, vy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여러분 똑같이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는 자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딱 봤을 때 여러분 처음에 여기서 얘는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가속도가 0이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속도가 0이니까 움직이지 않고요. 그 다음번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가속도가 작용하는 거니까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할 것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일정한 등속도 운동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1m/s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얘가 2m/s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m/s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m/s가 될 것이고 얘가 2m/s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속도의 변화가 될 것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1. 얘가 얼마 되겠습니까? 1m/s씩 될 것이고 요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m/s. 요것이 얼마 되겠어요? 1m/s.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2m/s만큼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몇 초인 순간부터 4초인 순간부터는 두 물체의 속력이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첫 번째 스텝이 뭐가 필요하냐면 F는 MA에서 질량이 1kg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만들고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만들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V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하고,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그런 포인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몇 번 그래서 요 4번이 정답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갑니다. 보시면 그림은 질량이 1kg, 오케이, 1kg인 물체고요. 자, 1kg인 물체가 있습니다. 일정한 힘을 받아 X축의 직선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 K를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일정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죠,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일정한 X만큼 이동합니다. 0에서 1m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 시간을 구하긴 하는 건데 거리 S가 보통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가 얼마큼 이동해? 1m 이동했고요. 2분의 1이고요. 가속도 구하면 시간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활용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에너지 거리 그래프거든요. 여러분 근데 혹시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에서 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이 있죠. 다시 말하면 등가속도 운동의 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요 식에서 여러분 그 2분의 2로 나눠주고 질량을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MAS는 2분의 1 V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이 될 것이고요. MA는 힘 곱하기 S는 거리죠. 얘가 1이 됩니다. 2를 해주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거냐? 이 문제는 보시면 에너지, 힘, 거리 그래프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면 이 기울기가 일정하죠. 여기서 여러분 이 그래프 기울기가 뭘 나타낸 것입니까? 힘입니다. F는 그러면 MA인데 여러분 질량이 얼마짜리입니까? 1kg짜리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다시 말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가속도, 거리 그래프가 되는 거죠. 가속도, 거리 그래프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일정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힘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가속도가 얼마로 일정합니까? 보시면 1일 때 1이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얘가 얼마 되겠습니까? 1m/s 제곱으로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1이 되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되겠습니까? 루트 2 해주면 되겠죠. 정답 몇 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1m까지 갔을 때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m까지 갔을 때 시간을 구하는 거리를 알고요.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가속도만 구해주면 될 것이고요. 이 가속도를 구해주기 위해서 얘는 에너지 거리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기울기는 누가 되겠어요? 일정한 힘인 등가속도가 일정한 힘이 되겠죠. 일정한 힘이니까 등가속도는 할 것이고 질량이 1kg이니까 가속도가 여러분 힘과 똑같다는 것인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이니까 가속도가 얼마? 1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넣어줘가지고 문제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식 몇 개 역시 필요했죠? 두 가지씩만 써주면 되는 그런 문제, 우리 별리사 문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보시면 그림같이 돌고래가 점선의 경로를 따라서 운동합니다. 오케이. 돌고래는 A와 B 사이에서 등속도 운동하고, 여러분 등속도 운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R자 힘이 0이다, 힘의 평형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R자 힘이 0이다. 등속도 운동한다는 것은 R자 힘이 0이다, 힘의 평형이다. R자 힘이 0이라는 거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합력이 0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등속도 운동하게 되고,
뛰어올라 가장 높은 점 C점을 통과해서 다시 D를 지납니다. 돌고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은 A에서 B까지 운동한 동안 가속도 0이다. 왜 가속도 0이죠, 여러분? 이 돌고래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면 0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 0이 됩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지했었으면 계속 정지할 것이고 운동하면 항상 일정한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번 맞습니다. 자, 니은번. C에서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다. R자 힘이 0이면 여러분 얘가 운동하면 계속 운동할 거예요. 근데 얘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밑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 R자면 0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방향 자체가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잡아당기는 힘이 무언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B에서 어디까지? D까지 이동합니다. D까지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잠깐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동거리가 나오고요. 변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얘네들이 같을 때가 있어요. 같을 때. 같을 때는 언제입니까? 방향 변화가 없을 때. 방향 변화가 없으면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아지는데 방향 변화가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방향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여러분? 방향 변화가 있음.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둘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얘가 뭐 이동거리가 이동거리가 스칼라 값이고 변이가 벡터 값이고 뭐 그런 것들, 뭐 방향을 나타낸다, 나타내지 않는다. 색깔이 너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동거리는 스칼라 값이고요. 변이는 벡터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방향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이동거리가 커. 근데 방향 변화가 없을 때는 바로 이동거리 변이가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동거리가 변이보다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VT 그래프네요. VT 그래프는 뭘 뜻하시죠, 여러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고요. 면적이 이동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림 가는 시간 t가 0일 때 동일 직선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거리는 처음에 200m만큼 떨어졌습니다. 나에서 A와 B의 속도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6초만큼 지났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A는 여러분 점점 속도 감소하면서 가죠. A가 이동한 거리는 그래프 면적만큼인데, 자, A의 이동 거리는 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만큼? 총 80m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B는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프 면적만큼 이동했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0이 됩니다. 얘는 얼마만큼? 90m만큼 이동했네요. 총 얼마만큼? 170m만큼 각각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거리는 얼마겠어요, 여러분? 200m만큼 떨어졌는데 170이니까 30m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교시 때 총 10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10문제 풀어봤는데 10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중력장애 운동이 기본적으로 나왔고요. 중력장애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옆으로 던진 물체 운동,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기본적인 식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라든가 자유낙하라든가 종단 속력이라든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쭉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프 나왔을 때 여러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와 가속도, 면적이 이동거리가 됩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라면 그래프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 그런 다음에 R자 힘이 0이다. 그러면 정지한 물체 가속도 0이죠.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뭐 그런 거. 변이와 이동거리 어떻게 구별하죠? 방향 변화 없을 때는 똑같지만 방향 변화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이동거리가 커진다. 지금까지 이런 개념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리사 준비할 과정에서는 물리 공부할 시간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과목들도 공부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 때 개념을 같이 정리해 둠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이 심화 탄탄 문제 풀이는 정말 마지막 변리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개념과 함께 문제를 통해서 이거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제가 최대한 정리를 좀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그런 정리를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교시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전 2교시 때 역학 1의 나머지 문제들 1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